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심각할 경우에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시무시한 병을 여기서 한의사의 킥 나갑니다. 약물 의존도를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약과 음식을 함께 처방하는 요리하는 한의사 유승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몸의 기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이 뭐냐? 우리 몸속에서 지방, 즉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피 속에서 기름방울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름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심각할 경우에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시무시한 병을 만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팁만 잘 숙지하시면 혈관 건강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고지혈증은 왜 생길까요? 원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자,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제 라면 드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바로 그런 음식들이 콜레스테롤을 쑥쑥 올립니다. 거기에 운동 부족, 스트레스, 그리고 흡연까지 더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차지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규칙적인 운동이 부족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지방이 쌓이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흡연과 음주까지 더해지게 되면 문제가 되죠. 흡연은 HDL을 줄이고 LDL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지방대사를 방해하고요. 또 다른 요인은 유전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고지혈증이 있다면 여러분이 고지혈증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좀 사실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혈증의 증후는 무엇일까요? 고지혈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보통 어렵거든요. 다만 몇 가지 눈에 띄는 징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에 노란색 지방 덩어리가 보인다면 그것은 황색 판종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각막 주변에 하얀 고리가 생기게 되면 이것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럼 고지혈증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몇 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식단 관리입니다. 튀기지 말고 구워 먹자. 이것은 마법의 주문입니다.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을 챙겨 드시는 걸 권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을 꼭 챙겨 드세요. 또한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서 나오는 오메가3는 혈관에 있는 노폐물을 싹 청소해 주니까 평소 챙겨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물을 먹으면 또 혈액이 맑아지거든요. 물을 자주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혈증은 사실 피해야 할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가속노화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라면, 피자, 치킨 같은 살짝 뻔한 음식들 말고요. 우리가 이거 건강식품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도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이 최근에 건강한 이미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코넛 오일 안에는 포화지방의 함량이 생각보다 아주 높습니다.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고지혈증 환자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라우니, 쿠키, 머핀 같은 음식들에는 코코넛 오일이 많이 사용됩니다. 맛은 좋지만 포화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 오일을 사용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한 지중해식 샐러드나 채소구이는 건강한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카놀라 오일을 활용한 닭가슴살 구이나 가벼운 파스타 요리는 포화지방산의 걱정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보카도와 견과류입니다. 이거 건강한 음식인데?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보가도와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특히 아보가도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음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증가하게 되죠. 특히 고지혈증 환자라면 하루 권장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보가도는 하루 반 개, 견과류는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적당량을 챙기면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리미엄 유제품이죠. 고지방 요거트와 치즈입니다. 유제품은 보통 칼슘과 단백질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건강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이 고지방 요거트와 치즈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지혈증 환자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저지방 또는 무지방 유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달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걀은 단백질, 콜린,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인체에 아주 이롭습니다. 하지만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아요. 한 개당 186mg 정도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를 섭취하도록 하고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과는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흰자만 활용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새우입니다. 새우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라 건강한 이미지가 매우 강한데요. 문제는 새우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버터나 크림 소스를 곁들인 새우는 칼로리와 포화지방이 높아서 고지혈증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안은요, 새우를 구워서 또는 쪄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단하게 맛을 내고요. 이외에도 운동과 스트레스는 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루에 30분 빠르게 걷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 속의 기름이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더 많은 기름을 만들어낸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명상이나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고지혈증 환자분들은요, 약을 끊어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재발될까 두려운 거죠. 여기서 한의사의 킥 나갑니다. 이럴 때는 양약의 도움을 받을 때 한방차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약물 의존도를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 고지혈증은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서 간에 저장된 혈액에 열이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간에 생긴 열을 적절히 내려줄 수 있는 천연 재료를 차처럼 평소에 끓여 먹게 되면 고지혈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하수오차와 결명자차가 좋습니다. 하수오와 결명자는 간에 생긴 열을 시원하게 내려주기 때문에 고지혈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산사라는 천연 재료도 고지혈증에 좋습니다. 산사는 아주 작은 사과 모양의 약재인데요. 사과 맛이 난다라고 해서 이름이 산사입니다. 산사는 혈관 안에 낀 노폐물은 어혈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고지혈증에 도움이 됩니다. 복용 방법은 각 재료를 하루에 4g 정도 보리차 물 끓이듯이 물에 끓여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바쁘신 분들은 결명자차 티백만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서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무엇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법인 것은 꼭 인지하고 실천해 주셔야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고지혈증은 작은 습관부터 하나하나 점검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혈관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변화를 이루실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